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만입니다. 오늘은 강사와 상담을 하되 내가 왜 이 수업을 듣는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레벨이 나한테 잘 맞는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물어보는 게 수업 일수와 횟수이지요. 그 얘기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내가 쭉 일해 왔어요. 벌써 이러면 감 딱 잡히죠. 현재 완료, 이 현재 완료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have 하고 또 wanted 해서 과거 분사형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조금 길다 싶지만은 할 수 있어요.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물 공포증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사전에 치시면은 hydrophobia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 말이 맞고, 어떤 거에 대한 공포심, 공포증이라고 하면 phobia라는 말을 그 주된 내 목적에 있는 단어의 뒤에다가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쉬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은 바로 fear of something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거죠. fear, fear. 같이 해볼까요? fear. 그러면 이 fear 공포심은 내가 물에 봤을 때 물의 일부분에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of를 써서 fear of water, fear of water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극복하는 건 나한테 오는 거 이렇게 넘는 거예요. overcome, 극복하다. overcome.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항상 원해왔어요. I have always wanted. 이제 배우는 거죠. To learn 뭐냐면 수영하는 것을. To swim. 왜냐하면 목적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To overcome 물에 대한 공포심을. My fear of water. My fear of water. I have always wanted to learn to swim to overcome my fear of water. 여러분 뭐가 이렇게 투가 많아도 너무 투 이렇게 입으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투 중간의 발음이지만, 우리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땐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뭐뭐로 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원래 그 그림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I have always wanted to learn to swim to overcome my fear of water. I've always wanted to learn to swim to overcome my fear of water. I've 이렇게 좀 약하게 해보세요. I've always wanted to learn to swim to overcome my fear of water. 잘하셨어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개연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죠. 우리 한국어로는 제대로 된 수영이지만 또 구체적인 영어식 사고에 맞추면 이렇게 stroke 있잖아요. stroke는 이렇게 한 대 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뒤통수를 팍 때리면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stroke은 뭔가 힘차게 팍 강타를 하는 그 그림이 있다고 좀 보세요. 수영할 때 이렇게 안 하죠. 팔에 딱 물을 때리는 기법을 배우듯이 기법, technique까지 붙여서 stroke, technique. 에헤엄은요, 좀 말이 개라고 이렇게 붙어서 그렇지만은 doggy를 붙여서 doggy 하고 면이 평평해서 이렇게 탕탕 때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paddle이에요. paddle. doggy paddle. doggy paddle. 내가 할 줄 아는 건 개연밖에 없어요. 그거 빼고는 못한다는 얘기죠. only가 떠올려야 돼요. only. I can only do doggy paddle. I can only do doggy paddle. I can only do doggy paddle. 어떠한 상황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알맞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proper입니다. 알맞는 것도 되지만 우리 한국어로는 좀 정석이다 이런 의미에도 이게 잘 맞아요. proper 그러면 제대로 된 수영 기법 하면은 proper stroke technique. proper stroke technique.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really를 제가 대문자로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영어를 읽으실 때 그리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대문자의 그 더 센 느낌 있죠. 이때는 조금 더 이 여기에 의미가 더 실리는 겁니다.
I really want to 이렇게 세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원했었어요.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I really want to learn the proper stroke technique. I really want to learn the proper stroke technique. I really want to learn the proper stroke technique. Intermediate 라고 하면 우리는 중급이라고 하지만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점점 더 좋아질 때 improve 라는 단어 쓴다고 했었죠. 이거를 무조건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라고 하기보다는 더 좋게 하다 라고 더 그림을 잡는 게 좋습니다. I took an intermediate level. I took an intermediate level. Intermediate, intermediate. 여러분, 강세를 지켜주셔야 다음 말이 더 잘 나와요. Intermediate level. And 내가 원하는 건 I want 더 좋게 하는 거죠. To improve 내 수영하는 능력을. My swimming ability. 맨 끝에 ability는 넣어도 되고 그냥 improve my swimming 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ability 대신에 skill 써도 괜찮아요. I took an intermediate level and I want to improve my swimming ability. 잘하셨어요. 이런 대화의 끝에 이제 이어지는 건 그러면 저는 어떤 레벨이 맞아요? 지요? 레벨을 정할 때 학원에 따라서 어떤 레벨이 잘 맞는지 그 장소에 넣어줘야겠죠. 그 장소에 놓아야겠죠. place, place, plac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placement test라고 하면은 레벨 테스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있습니까? Is there? placement test가 한 개가 되겠죠. 뭐 여러 차례가 아니라 a placement test. Is there a placement test? 전에 before 내가 I 등록하다. enroll. Is there a placement test before I enroll? Is there a placement test before I enroll? Is there a placement test before I enroll? 잘하셨어요. 어떤 수업이 잘 맞을까요? 누구한테, 그 사람에 대한 for somebody를 끝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어떤 게 가장 잘 맞을까 좋은데 그 무엇이 이렇게 general한 것보다는 폭이 좁혀져서 콕 집는 게 있죠? Which class? Which class? Which class? 가장 좋을까요인데 100% 확실하게 팍 하고 will이 아닌 would 하고 좀 여지를 줄 수가 있겠죠? 만약 내 아들 얘기를 하면서 얘한테 뭐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Which class would be the best for my son? Which class would be the best for my son? Which class would be the best for my son? 맨 마지막 문장처럼 suit, 동사 suit를 써서 꼭 맞춰서 우리 왜 수트 입을 때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수트는 뭔가 세트에 딱 맞춰서 잘 맞는 그 그림이 있어요. 어떤 수업이 which class 잘 맞을까요? 나한테 would suit me. Which class would suit me? Which class would suit me?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수업이 언제 시작하는지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뭐가 언제 시작하나요?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When is the start date가 아니라 When is the start date? When is the start date? When is the start date? 그냥 묶어서 수업이 언제 시작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When does the class start? When does the class start? When does the class start? 여러분, 묶어서 class start. When does the class start? When does the class start? 그러면 반대로 그 수업이 언제 끝나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When does the class end? When does the class end? 잘하셨어요.
우리 한국어로는 그럼 새로운 수업은 언제 시작해오지만은 앞문장에서 class를 썼다면 그 다음 또 모여서 하는 그 시작하는 기간 the session을 써서 말을 할 수 있겠죠. session 기본 그림은 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어떤 한 특정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아까 start date 하고 t 다 뱉지 않았죠? next session 이러면 발음하기가 힘들어져요. next session, next session. When does the next session start? When does the next session start? When does the class end? And when does the next session start? 잘하셨어요?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또 물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수업 횟수지요. 날짜를 계산하다 라고 하면 이때는 세는 그림이 더 있죠. count, count예요. 이 달을 세야겠죠. 이미 말한 사람이랑 나랑 말하는 그 달은 수업 달입니다. the month예요. 상대에게 그렇게 세냐고 물어봐야겠죠. Do you count the month from the start date? 이때도 count the month 힘들죠. count the. Do you count the month from the start date? Do you count the month from the start date? Do you count the month from the start date? 잘하셨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a month를 썼죠. 이거는 지금 수업에 관한 그 달이 아니죠. 이거는 한 달이라고 세는 그 단위를 말할 때의 a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in a month 내가 몇 번이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까? How many classes can I take in a month? How many classes can I take in a month? 잘하셨어요. 우리 아까 session이라는 거 배웠었죠? session을 이용해서 이 세션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문장은 꼭 수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많이 쓸 수 있어요. How many sessions 있습니까? Are there 한 달 안에 in a month? How many sessions are there in a month? How many sessions are there in a month?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내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면서 미국에서 기죽지 않는 쓸만한 영어 마지막 수업 내일 할게요. 내일 저 수업 말고 또 할 얘기 또 있거든요,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